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색다른 도전,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 좀 다른 시도 같은 것들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뜸했었는데요. 그게 뭐 아직까지 이게 제가 시도한 바가 제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다 올라온 건 아니고요. 그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블로그 수익입니다. 블로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이버를 통한 블로그 수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블로그 수익을 내는 방법은 사실 뭐 엄청나게 많죠. 예, 리뷰를 통해서 뭐 리뷰에 대한 대가성 리뷰를 할 수도 있고 뭐 현물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 그냥 가장 깔끔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파이프머니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돈 벌 수 있는,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제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원래 제가 그 네이버 그 애드포스트 있잖아요. 이제 누르면 광고를 클릭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제품을 구입한다던가 또는 하여튼 클릭하는 그 자체로 저한테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애드포스트도 뭐 가입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조금 하시고 신청하면 뭐 요즘은 뭐 누구나 다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작년 10월, 11월부터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비용이 조금 오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걸 거의 신경 쓰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오면, 제 수익이 월에 한 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달 5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잖아요. 그죠? 요즘 같이 뭐 돈 벌기 힘든 세상에서 매월 50만 원씩만 들어와도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물론 이 10,000명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뭐 하여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10,000명을 이제 타이트하게 맞춘다기보다도 방문자 수를 조금 느슨하게 해봤어요. 느슨하게 하면 뭐 적게 오면 5,000도 오고 뭐 많게 오면 뭐 6, 7,000? 하여튼 그러니까 평균 한 7,000 정도에 불과 3,000명 정도 줄었을 때 애드포스트 수익은 얼마나 차이 나나, 이거를 한 달 진짜 테스트 삼아 딱 해봤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차이 날까 하고 해보니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애드포스트 수익은 10,000명일 때 50만 원 정도였는데 7,000명일 때는 25만 원 정도도 벅차더라,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숫자마다 뭐 1,000명에 얼마, 2,000명에 얼마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 블로그가 또 처한 상황마다 또 다 다르고요.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열흘 전부터 내가 블로그를 그러면 이제 바짝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람을 확 많이 오게 하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들어왔을 때 애드포스트 수익은 어느 정도까지 날까,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딱한 사람이죠. 내가 이거 10년 넘게 하면서 이게 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보고, 사실 이거 외에 뭐 제가 강의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외적으로 무슨 마케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안 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걸 너무 오랫동안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방문자 수 이제가 2만에서 어제는 한 5만 명까지 하루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2만, 3만, 4만, 5만 원에 대한 5만 명일 때에 대한 이제 이 평균값 같은 것들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였어요.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되니까 하루 평균 3만 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3만 원 정도가. 근데 이게 4만 명 들어오고 5만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한 10,000명이 더 늘었다고 해서 애드포스 수익이 갑자기 확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예,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 하루에 3만 명, 예, 그 이제 월에 100만 명, 예, 이 값이 들어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리해 보면 7천 명일 때는 하루 얼마야? 하루에 한 7천 원, 예, 그 정도가 들어왔다면 10,000명일 때는 하루에 한 17,000원, 예, 그러니까 그 3,000명이 늘었지만 한 10,000원이 더 뛰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방문자가 2배, 3배로 더 늘어나는 평균 3만 명에 됐을 때, 예, 이 수익은 3만 원. 그러니까, 하루 3만 원. 그러니까, 10,000명에서 3만 명 3배 늘었지만 수익은 한 2배 정도 느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제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10만에서 20만 명이 오면, 하루 평균 10만에서 20만 명이 오면, 200에서 3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겠구나. 예, 이 계산이 서는 거예요. 물론, 예, 그런 건 알아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별로 방문자가 많지 않은데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다는 분, 100만 원 벌었다는 분, 심지어는 1,000만 원 벌었다는 분 되게 다양하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쩌다 한 달 말고요. 어쩌다 한 달이 아니라 우리가 쭉 이제 평균 값을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나의 직업으로서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느냐, 내 부업 또는 잡으로서 에드포스트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월 300만 원을 잡아서 내가 진짜 열심히만 하면 하루에 20만 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스팅 개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가 평균 하루에 2.5개 포스팅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3.5에서 많게는 5개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늘리는 만큼 사실 방문자가 더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든 올 연말까지는 악착같이 시도를 해서 하루에 5개를 하든 7개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제 10만에서 20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블로그를 하면서 최대치는 제가 하루 방문자 수가 10에서 12만까지는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사실은 제가 만들려고 시도한 적도 없고요. 예, 그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에드포스트랑 연결하면서 어쨌든 숫자와 돈은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는 이걸 좀 가열차게 해볼 작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면서요 새삼스럽게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내 블로그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에드포스트의 수익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다 하는 것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최근에 방문자 수를 늘린 건 이슈들을 좀 쓴 거죠. 연예인, 사회 정치 문제, 특히 사회 문제, 그다음에 연예인 문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쓴 거죠. 이걸로 썼을 때의 평균 값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방문자 수를 확 늘리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이걸 이제 100%가 아니라 90% 이상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하시는 분이 벌어들이는 에드포스트 수익하고, 또는 인테리어 있잖아요. 인테리어나 리빙 쪽, 리빙, 그러니까 집에 소품을 사드린다거나 인테리어 한다거나, 또는 상품 리뷰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저런 상품에 대해서 전문성 갖고 리뷰하시는데 방문자가 많다거나, 이랬을 때 똑같은,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왔을 때 에드포스트 수익은 확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포스팅을 보는 소비자층,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 블로거 층이 취향이 다른 거예요. 요리를 보는 사람과 인테리어를 보는 사람과 상품 리뷰를 보는 사람이. 그래서 그 블로그 안에, 내 포스팅 안에 광고가 떴을 때 이거를 클릭해볼 확률이 각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를 열심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험 삼아 이슈를 쓰면서도 때로는 부동산 글도 하나 써보고요. 또 때로는 자동차에 관한 제 느낌도 하나 써보고요. 또 때로는 상품 같은 것들 리뷰 비슷하게 한번 써보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에드포스트 수익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특히 부동산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소비가 가능한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주제면 주제일수록 애드포스트 수익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예, 방문자 수와 별개로 또 다르게 작동하는 거니까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나는 애드포스트에 가입이 됐고 광고가 뜨고 있다. 근데 광고가 뭐 여러 가지로 뜨잖아요. 이제 그 블로그 포스팅 있으면 제일 하단에 광고가 뜨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뭐 프리미엄 광고도 뜨고 그냥 광고도 뜨면서 중간중간에 이미지 광고 뜨는 것들 있잖아요. 요즘 이제 거기에 대기업 광고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광고가 어떤 포스팅을 뜨고 어떤 포스팅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자고 사람은 모았는데 그 광고가 안 뜨면 예, 실질적으로 클릭할 광고가 안 뜨면 내가 애드포스트 가입자인데 불구하고 그게 안 뜨면 난 돈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러면 누구는 뜨고 왜 누구는 안 뜨냐? 애드포스트 규정을 잘 읽어보시면 내 글이 로직에 맞고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만 예, 광고가 게재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글자 수가 일단 충분해야 되고요. 글자 수가. 그 다음에 이미지 숫자도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글자 수가 약간 부족하다면 이미지로 채워야 되는 거고요. 이미지 숫자가 약간 부족하다면 글자 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자 수는 1500자가 넘어야 되는 거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은 제가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거는 3장에서 5장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3장에서 5장 이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을 그 2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장까지도 연결해서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한 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더라. 예, 그래서 개별로 또는 묶었을 때는 묶인 자체를 한 장으로 보고 예, 전체적으로 5장 이상의 사진과 그 다음에 1500자 정도의 글자 수를 채운 다음에 그러면서 그 안에 다이아로지, 정보, 경험, 의견이 다 들어가면 광고가 더 확실하게 뜨고요. 광고가 떴을 때 클릭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 광고의 위치에 따라서도 뭐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기본형 정도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거 찍는 시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코로나 2단계 이렇게 수도권에서 그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제 유튜브 영상들도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밖에 나가기 되게 어려울 때는 조회수도 잘 나오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예, 그래서 블로그에 뭔가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좀 다닐만 하다. 예, 그러면 사실 조회수도 줄고 이러는데요. 마찬가지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블로그랑 유튜브는 사실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 신세 한탄하고 이게 좀 어렵구나 힘들다 이렇게 좌절하실 게 아니라 이런 시기에 블로그도 더 바짝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도 더 뭐 바짝 공부하시면서 더 많이 습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기회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뭐 돌파할 수 있는 뭐 백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제 점점 뭔가 좀 희망적인 뉴스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제가 그 블로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일단 지금 뭐 거의 준 그 월 100만 원 선에 육박을 했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게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지 그러니까 주 평균 내지는 월 평균의 값이 좀 더 잡혔을 때 빠르면 2주 뒤 뭐 더 늦어지면 뭐 한 달이나 2달 뒤에 제가 이것들에 대한 중간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과연 월 300이 가능한지 아니면 월 1000도 계속 꾸준히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힘든 시국이에요.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블로그나 SNS 같은 거에 더 잘 활용을 하셔서 더 좋은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파워블로그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